네, 그럼 이 계엄 조치를 기획하고 또 주도한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충암고 출신 장성들과 그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충암고 출신, 즉 충암파가 모여 준비하고 시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와 군부대 투입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2명 다 충암고 출신이고. 김 전 장관은 이미 경호처장 시절부터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하는 권한까지 갖게 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을 불러 만났는데 비밀리에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충암고 출신입니다. 방첩사령관은 계엄사령부가 편성되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요직인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습니다. 야권에선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또 공관해동에 동참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부대는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 특수임무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였습니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을 맡는 박종선 777 사령관 역시 충암고 출신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출석도 피했고 야당의 탄핵도 여당의 해임 건의도 무산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당에 김 전 장관이 잘못한 게 없어 해임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벌써 38시간째입니다. 당초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오늘도 대통령 입장 발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제거하며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앞서 야당은 김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 중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은 무산됐습니다. 여당의 해임 건의도 사실상 묵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JTBC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한 게 없어서 해임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으로 김 전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 출석도 피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직을 맡았던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는 반려된 것과 대비됩니다. 장관께 사의를 표명한 언제쯤 했습니까? 정확하게 오후 점심 식사하고 이후인 것 같습니다. 24시간이 지났네요. 수리가 됐으면 오늘 안 나올 수가 있었는데 반려가 된 거죠. 민주당은 김용현의 사퇴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꼬리 자르기인 동시에 제2의 계엄 모의란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이번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입니다.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분들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나요? 고발이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인가요? 킥스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경찰의 대응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경찰권 행사가 독재 시절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건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저녁 11시쯤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도록 지시했지만 30분 뒤 경찰청장이 포고령 내용을 보고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를 바꿨습니다.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야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라 이를 이행한 것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능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내란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청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에 착수는 했지만 수사 대상이자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는 없지만 관련 수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청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벌이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심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까지 19명이 고발됐습니다. 내란죄를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늘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핵심인 내란죄는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현직 신분인 윤 대통령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혐의 수사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지금 모든 기관의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 세 곳 모두에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오늘 국회에서 이 관련자 체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 세 곳에 국방부까지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수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찰 안에선 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경찰 위엔 경찰국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이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네. 또 경찰은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스스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인물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입니다.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인물로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힙니다. 게다가 검찰 내에서는 이 내란죄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계엄령을 실행한 국방부는 당연히 자격이 더 안 됩니다. 네. 갑자기 새로 지명된 국방부 장관 역시 육사 출신에다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금 수사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계엄을 지휘를 했고 계엄사를 실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행안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급히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요. 예, 지금으로서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보듯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선 여당의 8표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해제에 찬성을 하는 등 이 국회 상황에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별도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상설 특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7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 결과도 이 검찰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문제는 여기까지 따져보죠. 박병환 기자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